이제 5번째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베르누이 넘버에 대해서, 그러니까 디리실레 캐릭터랑 베르누이 넘버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뭐 프루프 오브 허브란트 정리예요. 근데 이걸 제가 아주 완벽하게 디테일을 다 설명할 건 아니고, 간단하게 맥락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숙제를 냈는데, 여러분들이 대학원 수업이니까 수업을 제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다 내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학부생들은 좀 내면 좋겠는데, 학부생들 대부분은 이제 또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읽어봤는데 다들 잘 했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이제 이걸 좀 요약해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거를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르누이 넘버는 전에도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소개하고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얘를 이제 등비수열,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합의 공식을 이용해서 막 전개를 하면 포멀하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건데, 이제 요거의 개수예요. n번째 개수예요. 그래서 개수인 걸 이용해서 지난번에 이제 적분 관련돼서 포뮬라를 또 스페셜 밸류 얻었는데, 얘를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제 t를 마이너스 t로 바꿔보죠. 그러면 등식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사실은 얘가 n번째 개수가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변을 계산해 주면, 우변은 2의 t승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죠. 분자분모에다 2의 t승을 곱해주면 1 빼기 2의 t승. 그러니까 부호를 다시 바꿔서 분모를 이렇게 해주면 위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를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건데, 이거는 t를 묶어 쓰면 2의 t승 빼기 1을 해서 더하기 t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얘는 1 더하기 2의 t 마이너스 s승이 t예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베르누이 넘버란 걸 알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 포멀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뭘 얻어요? 얘랑 같다는 걸 얻죠. 그럼 여기서의 결론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b의 n이 마이너스 n승의 b의 n승입니다. 1보다 크면. 여기 상수항이 있으니까 잠깐만요. 이게 맞나요? 여기가 1이 아니죠? 어쩐지 뭐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왜 이거 아무도 옆에 채팅창에다가 써요? 틀린 거 있으면. 이거니까 n이 2보다 클 때, 그렇죠? 그러니까 n이 r일 때는 b에는 0이 돼야 되고, n이 2분일 때만 의미가 있죠. 그리고 뭐 b0랑 b1은 그냥 처음 계산하면 되니까 이제 요런 이제 일종의 베르누이 넘버의 성질을 얻는 거죠. 잘 들려요? 여러분들 다 살아있죠? 채팅창에 한마디씩. 예,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너럴라이즈 베르누이 넘버에다 해보는 거예요. 제너럴라이즈 베르누이 넘버는 이렇게 정해 있죠. 컨덕터가 F인 캐릭터에다가 캐릭터를 똑같이 정의한 거죠. 그러면 아까와 같이 하는 거예요. t를 마이너스 t로 해보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제가 이제 카이 마이너스 1을 어쩌지를 못했는데 카이 마이너스 1은 캐릭터니까 이거의 제곱은 카이 1이에요. 이거는 그룹 호모모피즘이니까 곱셈에 대한 그룹 호모모피즘이니까 항등원을 항등원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C 스타에 있으니까 카이 마이너스 1이 가질 수 있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다른 건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일단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t를 마이너스 t로 바꾸면 우변은 여전히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이거 bn을 요거로만 바꾸면 되죠. 이건 뭐 오른쪽에 어째 t to the n에만 영향을 주니까.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되죠? 똑같이 마이너스가 생기죠.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에서는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앞으로 죽어나갈지 몰라요. 잘 살아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또 분자 있는 마이너스를 또 밑으로 보내면 밑으로 보내고 e to the ft를 곱하면 e to the ft를 곱하면 1 빼기 e to the ft인데 부호 바뀌어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랑 여기에다가 e to the ft를 곱해서 분자에도 e to the ft를 곱해야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카이 a t e to the f 빼기 a t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서메이션 가지고 장난칠 때 많이 하는 건데 물론 여기 여러분들 f-1까지만 해도 됩니다. 그죠? 카이 f가 0이니까 컨덕터가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어쨌든 f-까지 하면 f 대신에 이제 f-a를 b라고 치환하면 여전히 순서는 f-1부터 1까지로 바뀌겠지만 1부터 f-1까지 서메이션은 뭐 순서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되고 카이 a를 생각해 보죠. 카이 a가 뭐예요? 카이 b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카이 b는 카이 f-a이기 때문에 전에도 했지만 카이 마이너스 a가 되죠. 이거는 카이 마이너스 1이랑 카이 a가 돼요. 그러니까 카이 마이너스 1을 카이 a는 카이 마이너스 1은 제곱해서 1 되는 의니까 따라서 카이 a는 카이 마이너스 1에다가 카이 b를 곱한 거 이거를 얻을 수 있죠. 이거는 방해되니까 밑으로 많이 내려보고 그러면 얘를 쓰면 카이 a 대신에 카이 마이너스 1에 카이 b가 되고 t는 그대로 t고 e to the bt가 되죠. 근데 이거는 카이 마이너스 1만 떼내면 또 b를 또 그냥 a로 바꾸면 기호니까 익숙한 꼴로 쓰려고 최대한 노력 중이죠. 똑같네요. 이것도 베르누이 넘버였죠.
그러니까 얘랑 라이트 핸드 사이드랑 같은 거니까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뭐가 얻어요? 이건 카이 마이너스 1의 bn 카이가 마이너스 1의 n승의 bn 카이랑 같은 거죠. 이거는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하겠네요. 여기까지는 잘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이 뭐예요? 이게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카이 마이너스 1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에요. 이 각각의 경우에 얘는 이제 늘 고정된 값인데 잘 보면 왼쪽은 요 값에 의해서 늘 고정된 값인데 오른쪽은 n의 페리티에 따라서 바뀌죠. 그럼 이거를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주니까 bn 카이가 마이너스 1의 n승의 bn 카이가 되고 그럼 여기서 얻은 건 bn 카이는 0이 되죠. n이 홀수일 때. 이 경우는 마이너스 bn 카이가 마이너스 1의 b의 n 카이가 모든 거에 되니까 b의 n 카이가 0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아니면 n이 아드 이분이 아니면 그냥 요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에 이제 요 것들을 서로 카이 마이너스 1 bn k가 요 관계를 가지니까 요걸 이용해서 서로 치환해주면 어제 했던 그 공식들이 책에 있는 거랑 같아지게 되죠. 그래서 운이 좋게도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것이 답이 틀리지 않았다. 물론 이제 이걸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서 증명을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못하면 만점을 받을 수는 없죠. 이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리즈닝을 좀 더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어제는 이런 리즈닝, 엊그저께는 이런 리즈닝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마무리를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베르누이 넘버에 대한 얘기고 한 가지 여담을 하면 어떤 정리가 참인지 아닌지가 사실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는 거, 얘가 참일 거고 얘가 참일 리가 없다. 뭐 이런 걸 믿는 건 좀 좋은데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온라인이니까 반응이 안 보이니까 제가 그냥 짧게 얘기를 하면 대학 와서 수학을 배우면 뭐 전 되게 재밌었는데 재미있으면서도 많은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길을 많이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길을 잃는 경우에 대부분의 원인은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 예전에 배우던 거랑 좀 달라.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에 대한 좀 감이 있어요. 많이 연습을 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좀 직관적으로 맞는 스테이트먼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아는데 대학 와서 많이 배우는 것은 뭐 선영대수는 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해석개론에서 많이 하는 게 또 위상수학 같은 데서도 좀 처음에 많이 배우고 뭐가 자꾸 안 된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실수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대수학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우리 정수에서 덧셈 뺄셈 곱셈 하고 나눗셈 안 되면 프랙션 필드 이제 유리수를 도입해서 유리수 계산할 수 있는데 또 뭐 그러면 안 되고 뭐 아무 때나 그냥 나누면 안 되고 제로 디바이저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자꾸 뭔가에 대한 안 되는 것만 자꾸 배우는 느낌인데 예외를 자꾸 여러분들한테 연습시키는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그러진 않아요. 학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수학자라는 게 엄밀하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말을 이런 경우엔 틀릴 수도 있고 저런 경우엔 틀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자꾸 배워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느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잘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면 맞는지 직관적으로 뭔가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아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참인지 아닌지 모를 때도 아 이렇게 하면 맞겠구나, 이렇게 하면 틀리겠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감을 알아야 내가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증명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명이 다이렉트하게 바로 나오면 그냥 하면 되는데 그 모를 때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죠.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이 문제를 푼 거를 보면 제가 이런 걸 하는 건 뭐 사실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그냥 저도 이제 혼자 쓰면 금방 이렇게 써지는데 이게 훈련이 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내용적으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참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안 하면 이거 뭐가 이게 이런 걸 얻어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이상하다. 뭐가 좀 다르네? 다른가? 그럼 그게 왜 같은지를 증명을 이게 어디가 틀릴 리가 없다고 끝까지 증명을 해 나갈 수도 있는데 쉽게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포기를 안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직관이 없으면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추게 되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수학이 훨씬 더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에 왔으니까 더 학부생도 이제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조금 더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에 관심이 있는 애들일 텐데 그러니까 좀 어느 방향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좀 감을 잘 익혀두고 이제 직관적으로 대부분의 근데 직관은 단순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직관이 제가 생각에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직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수렴성 같은 걸 무시하고 일단 막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수렴하지 않는 것들은 좀 제외하고 그런 거 빼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빼고 약간 일종의 직관 같은 걸 좀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 예를 들면 라마누잔이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직관이죠. 이런 거 다도하면 당연히 발산하는데 이런 게 이제 물론 컨티뉴에이션 입장에서 어널리틱 컨티뉴에이션 해가지고 이제 제타 함수의 이제 마이너스 1값인데 이 베르누이 넘버랑 우리 계산했으니까 이게 베르누이 넘버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센스로 우리 스페셜 밸류 계산했었죠. 베르누이로 계산해서 요거 이제 어널리틱 컨티뉴에이션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 펑셔널 이퀘이션을 아니까 감마 함수랑 곱해가지고 그 풀 제타 펑션의 이제 시메트리 알고 있으니까. 근데 왼쪽은 당연히 발산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발산하기 때문에 미닝리스해요. 근데 이런 거를 얻어낸다는 것이 그러니까 수렴성을 배제하고 얻어낸다는 것이 예를 들면 오일러가 그런 여러 가지 각종 제타 2n에 관한 그 공식을 얻어냈을 때도 오일러는 이제 수렴성을 그렇게 이제 증명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뭐 수렴하겠지 적당히 수렴하겠지 엄밀하게 푼 건 아닌데 그걸 가정하고 이제 스페셜 밸류들을 다 얻어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바이어스 트러스쯤은 돼야 그런 프로덕트로 정의된 함수들이 잘 수렴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도 함수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퀄리티가 메이크 센스 하구나. 그런 걸 이제 다 얻어냈기 때문에 이제 오일러의 결과는 이제 참인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러니까 완벽하게 증명하는 게 당연히 이제 어떤 저널에 이제 논문을 투고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어떤 스테이트먼트까지가 맞고 어디가 아니고 이런 거를 이제 명확하게 해나가는 게 공부의 과정이지만 그걸 이제 그게 왜 맞는지 기억하려면 어떤 직관이 있어야 돼요. 이런 휴리스틱으로 맞다. 뭐 이런 거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뭐 이건 맞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럼 분명히 어딘가에 이제 실수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직관이라는 게 이제 고수가 되면 될수록 그런 직관이 맞을 확률이 높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라마누잔 같은 고수들은 이제 직관이 거의 맞는 거고 물론 라마누잔도 틀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이런 직관을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직관은 이제 기하학에서 오죠. 기하학적으로 보통 이제 우리 이런 제가 하는 쪽 어리스메틱 지오메트리 쪽에서는 오버 C에서의 그 먼저 픽처를 봅니다. 오버 C에서 기하학을 보고
그럼 이제 오버C에서는 완전히 저희 문제는 기하학이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인티그럴하게 뽑아내는 거예요. 정수에서도 성립하겠지. 근데 잘 안 되죠, 보통.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어떤 방식의 결과들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답은 아니고, 그게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렵고, 또 하나 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저희 쪽에서는 이제 오버C에서도 기하학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Q에서 기하학하는 거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데서, 이런 파워 시리즈 링에서 기하학하는 거랑 좀 이게 사람들이 비교를 해요. 이런 걸 이제 소위 말하는 펑션 필드라고 하는데, 펑션 필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넘버 필드고, 여기선 Q 위에 파이널 익스텐션 넘버 필드고, 그러니까 넘버 필드랑 펑션 필드랑의 이제 어널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거죠. 근데 이쪽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QP 뭐 이런 거에서 공부할 때는 쉬운데, 무조건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상대적으로 수월한데, 이 아래서가 조금 곤란해요. 이 공부가 기하학적으로 할 때. 여러분들은 아래 픽처에 익숙하니까 오버 아래서는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뭔가 연구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버 R이나 C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이 여러 다른 것들과 약간 방법이 달라요.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아르키메디안 성질이 있고, 여기는 논 아르키메디안이라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거에 해당하는 이런 인피니트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게 안 나타나요. 이건 다 그러니까 뭐 이런 P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거, 소수에 대한,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플레이스 같은 거에 대한 정보들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널러지를 이용해서 여기다 이제 그림을 맞추는 거죠. 아,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기서 똑같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 둘의 어널러지를 믿으면. 이건 사실은 그런 뭐 직관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건 철학인데, 어쨌든 이런 철학에 기반한 직관들을 만들어서 많이 컨젝처를 내놓죠. 예를 들면 BSD 같은 것도 아마 펑션 필드는 풀렸을 거예요. 여기는 안 풀렸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뭔가 되게 이제 많이 풀린 거죠. 그러니까 피터 숄체가 한 것도 이런 펑션 필드에서 풀린 문제를 잘, 이제 넘버 필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잘 끌고 와가지고, 넘버 필드에서도 했나요? 하여튼 그런 이제 하일리 레미파이드 필드에서 뭔가 이제 그런 퍼펙토이드 이론을 잘 써가지고 웨인 모노드레미 컨젝처를 푼 거죠. 뭐 다 풀진 않았는데 특정한 케이스에서 푼 거죠. 원래는 다 푼 줄 알았는데 중간에 이제 넘어가다가 살짝 갭이 있어가지고 그 갭을 완벽하게 메꾸진 못하고 그 스테이트먼트가 참인 걸 좀 찾아냈는데, 그것도 꽤 많은 패밀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그러니까 학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이런 비슷한 식으로 수렴성을 무시하고 제가 뭔가를 할 건데, 근데 엄밀하게 공부하려면 그런 수렴성 같은 것도 다 그러니까 체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음 같은 정리가 있어요. 지금 제가 정리 몇 번인지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그러니까 PRD 갤 펑션 같은 거를 정의해서 PRD 갤 펑션의 스페셜 밸류가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녀석은 카이 W의 마이너스 n승은 어떤 캐릭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건 왜 성립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직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걸 한번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완벽한 프루프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PRD 갤 펑션이란 거는 역시 좀 멋지게 말하면 인터폴레이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거는 n 팩토리얼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양의 정수에서 음한인 정수에서 뭐 정수로 가는데 그냥 타겟은 그냥 제일 큰 걸로 그냥 잡아버리면 이런 함수들을 뭐 C에서 C로 가는 함수로 확정하는 거죠. 애널리틱하게 혹은 뭐 메르모픽하게 이런 함수가 바로 감마 함수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감마 함수가 되고 이 감마 함수는 뭐예요? 감마 n이 n-1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터폴레이팅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의 정수에서는 팩토리얼 값을 뱉고 나머지에서는 어널리틱하게 쭉 피는 거죠, 함수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지는 사실은 트리비얼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제타 펑션도 이제 쉽게 그 지난번에 했던 공식들처럼 쉽게 얻을 수가 있고 제타 펑션의 스페셜 밸류들을. 근데 이제 인터폴레이팅 한다는 게 늘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스페셜 밸류들을 잘 인터폴레이팅 하려면 이런 합들이 피아딕하게, 지금 피아딕 월드에 있으니까 피아딕하게 어널리틱한 함수를 잘 찾고 싶은 거예요. 이런 값들이 이제 스페셜 밸류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마이너스 1에서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타 함수 마이너스 1인 거죠. 제타 1이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제타 이름 발산하니까 뭐 여기다가 뭐 제곱이라고 쓰면 뭐 예를 들면 그냥 이런 애들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더 엄밀하게 해보면 음의 밸류에서 하는 거지만 얘는 물론 6분의 파이 제곱이니까 트랜스덴탈 해가지고 뭐 어떤 L 밸류로 간다는 게 의미가 애매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 있다고 치면 이런 함수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PID는 수렴성을 보장하기가 굉장히 쉽죠. 이런 걸 사람들이 맨 처음엔 찾고 싶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존재하진 않아요. 이런 애들은. 근데 사람들이 알아낸 게 뭐냐면 P가 있을 때 P분의 1은 P n승분의 1은 이제 발산합니다. 그죠? 이게 피아딕 놈의 성질이죠. P2DN이 오히려 수렴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할 거면 P에 관련된 텀은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L 펑션을 정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P랑 관련 있는 텀들은 빼보자. 물론 이게 S가 음수일 때는 P 텀들은 다 0으로 가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P 텀을 빼보자. 그럼 얘네들은 사실은 전에 오일러 프로덕트가 있어가지고 원래 지금 P를 특정했으니까 Q라는 거를 쓰면 프라임들 중에 1 마이너스 뭐 Q2D 마이너스 S의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건 이제 유니크 팩토라이제이션으로 이제 묶어준 거죠. 텀 바이 텀 묶어주고 그걸 이제 지오메트릭 시리즈로 다시 다 합친 거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제 P랑 서로 소인 것만
P랑 세로소인 것만 택한다는 거는 Q가 P랑 같은 것만 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L 펑션은 그러니까 요 프로덕트 포뮬러에서 보면은 이제 클래시컬 L 펑션에다가 1 Q 그러니까 P죠. P 3-S 요걸 곱하면 얻어진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제 오일러 팩터라고 부르는데 오일러 프로덕트에서 나오는 오일러 팩터 at P예요. 그러니까 P에 대한 오일러 팩터를 곱해주면 놀랍게도 얘는 인터폴레이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P-RDK L 펑션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쿠보타-레오폴트라고 하는 P-RDK L 펑션은 리만 제타 펑션을 이렇게 이건 제일 트리비얼한 게 이제 L 펑션 중에 제일 트리비얼한 게 리만 제타 펑션을 인터폴레이트 해가지고 얻어낸 거예요. 근데 리만 제타 펑션을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걸 소위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P를 뺀 거. P 빼고 P에 관련된 팩터만 빼고 그래서 요런 것 그러니까 요런 텀들만 요런 텀들을 곱해줘서 얻어낸 거예요. 요런 텀들을 곱해서 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딨죠? 제가 적어 왔는데 책을 다시 한번 볼까요? 챕터 5에 보면 그런 이제 코롤러리 5.14 뭐 쿤머 컨그루언스라고 하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성립한다는 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이거는 사실은 제타 밸류죠. 이거였나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얘도 제타의 1-n인데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제타 밸류로 합동이라는 거죠. 원래. 이런 거는 직관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보면 사실은 간단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렴성을 무시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마드 P로 뭐랑 합동인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페르마 정리가 있죠. 수정리. 이게 A의 P-1승이 항상 1이죠. A랑 P랑 서로 쓰면 뭐 0까지 포함하고 싶으면 A의 P승은 A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 그냥 집어넣는다고 치면 수렴성을 무시하고 합동을 쓰면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값이 P-1만큼 차이 나는 거는 이 제타 함수에서는 합동을 줘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쿤머 컨그루언스에 숨어있는 직관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직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쿠보타-레오폴트가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이런 거 인터폴레이트 하는 함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쿠보타-레오폴트를 증명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다 코롤러리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다가 보시면 컨그루언스 정리 5.12를 갖고 있으면 그냥 거기다가 S의 그런 함수를 갖고 있으니까 파워 시리즈를 갖고 있으니까 S에다 이밸류에이트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다 P에서 나눠지니까 안 나눠지는 텀만 생각하면 되고
뭐 마찬가지로 이제 오일러 정리를 알고 있죠. 그러면 A의 phi of m이 1 마드 p인데, 마드 p가 아니죠. 마드 m이죠. 이거는 언제 그래요? A랑 M이랑 서로 소면. 근데 이걸 이제 디프라이브드, 그러니까 P 디프라이브드 그런 오일러 팩터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P를 안 나누는 텀들만 했으니까 다시 쓸까요? 뭐 M2D 그냥 수렴성을 무시하고 K라고 쓰면 얘는 뭐랑 같냐면 각각 텀이 phi of 뭐 P2D M 마드 M을 또 썼으니까 별로죠. N P2D 뭐 R이라고 할까요 그냥. 뭐 이런 합동식이 성립하겠죠. 이게 뭐예요 결국? 밑에 모어 제네럴리 똑같이 나오는 거죠. 모어 제네럴리에 왜 앞에 1-P2D M-1승 이런 게 붙었나 보면 이게 왜 붙었겠어요? 그러니까 요 팩터가 아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 방금 한 것처럼 P랑 M이랑 서로 소여야지 오일러 정리가 성립하니까 페르마는 그 딱 P랑 서로 소인 애들이랑 아닌 애들이랑 나눴을 때 이렇게 하이어 파워로 딱 합동식을 만들 수가 있지만 오일러 정리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M에 대한 정확한 컨그루언스가 P가 나눈다고 안 나눈다고 그건 P가 소수라는 걸 이용하니까 여기서는 그게 안 되니까 이 정도는 최소한 얻을 수 있죠. 직관적으로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디프라이브드 L밸류니까 그런 거가 같아질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쿤머 컨그루언스에 숨어 있는 직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직관들을 이제 그냥 갖고 있으면 이제 뭐야 뭐 대충 해도 다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정수론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쉬웠던 이유는 이런 것들이 되게 사소한 뭐 그냥 자연수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면은 패턴 파악하면은 대부분 되니까 뭐 증명도 잘 되고 싶고 근데 이제 하이 어리스메틱을 배우다 보면은 계산들이 되게 다 트위스트 돼 있고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본질적으로는 테크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여기서도 들어있지만 이 오일러 정리나 페르마 정리 같은 거 증명할 때도 그냥 뭐 이렇게 다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인덱스 바꿔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컴플릿 레지두 같은 거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레듀서블한가 뭐지? 그러니까 프리미티브한 것만 다 모아놨을 때 거기다가 이제 똑같은 수 A를 다 곱해도 여전히 프리미티브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두 개를 다 곱했을 때 컨그루언스를 얻는 건데 본질적인 아이디어는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오늘 조금 이따 그러니까 이제 바로 등장하겠지만 이제 그냥 이것까지만 써놓고 이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그 허브란트 정리할 때 우리 입장에서 쓰이는 컨그루언스니까 여기까지만 써놓고 그 얘네들이 모두 P 인티그럴 하다. 이거는 요게 이제 0이면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n이 마이너스 1은 아닌 거죠. 그래서 캐릭터들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결국 우리가 많이 쓰이는 테크닉은 여기서 계산할 때 많이 쓰이는 테크닉은 아까도
그 베르니 넘버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인덱싱을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1부터 p-1까지 다 더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순서를 조금 바꾼다거나 뭐 약간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계산할 수 있는 테크닉은.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테크닉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좀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오래 그 영역을 공부를 안 하고 오래 놔두면 내가 분명히 그건 알았는데 팩트는 뭔지 알겠는데 증명이 잘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이제 업계를 많이 있다 보면은 늘 쓰는 테크닉이라 그러니까 정수론도 이제 하이어 그러니까 뭐 스크라타임 필드라든지 뭐 그러니까 엘지백 넘버 서리 배우고 스크라타임 필드 배우고 뭐 이것저것 쭉쭉 배우면 사실 쓰는 테크닉이란 게 뭐 100개 안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배울 수 있어요. 배우고 잘 써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게 막 계속 여기서 등장하고 저기서 등장하고 자주 등장하면 이게 여러 번 쓰니까 여러분이 익숙해져 가지고 쉬워지는데 그걸 이제 자주 공부를 안 하니까 이건 여기 요만큼 여기선 요만큼 하니까 되게 각각이 복잡해 보이는데 본질적으로 쓰는 테크닉들은 대부분 뭐 비슷합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여기 설명해야 될 게 그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요거는 이런 게 성립하죠. 컨덕터가 F일 때 베르노이 폴리노미얼 이용해 가지고 앞에 아까 하면 베르노이 폴리노미얼 이용해 가지고 캐릭터를 특별하게 계산하면 이런 식을 얻어서 요 왼쪽에 대한 게 요 왼쪽에 대한 식을 요걸 이용하면은 많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스티켈버거 정리할 때도 그러니까 이 허브란트 정리할 때도 요걸 이용하죠. 그리고 여기서 설명 하나 나는 게 오메가라는 거죠. 오메가가 뭐냐?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이런 A가 정수일 때 오메가 뭐 GP라고 할 필요 없이 정수에서 시스타로 갈 때 이런 걸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캐릭터. 근데 우리가 이런 건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이제 보통 이제 타이큐뮬러 리프트라고 부르는데 이걸 애초에 처음 시작을 그냥 FP라고 할까? 그러니까 파이널 필드에서 보낼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알면 좋은 게 FP 스타를 이게 C 스타로 보내는 여기는 캐릭터리스틱 P고 왼쪽은 캐릭터리스틱 P고 오른쪽은 캐릭터리스틱 제로인데 이걸 내추럴하게 아이덴티파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추럴하다. 뭔가 내추럴하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캐노니컬하다. 그건 뭐 이렇게 누구나 똑같이 그리고 누구나 비슷하게 뭐 초이스에 의존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드시 하나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초이스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FP 스타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C클릭인 거죠. 제가 어제 기호로 쓴 거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P-1번 거듭 제곱을 하면 1이 되는 애들만 다 모아놓으면 정확하게 이 FP 스타가 됩니다. 얘는 사실은 아벨리안 그룹, 곱셈에 대한 기호를 쓴 건데 아벨리안 그룹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C클릭 그룹이에요. 그냥 하나로 프리머트 루트 하나로 다 제너레이트 되는 애지만 기호는 이제 뮤 P-1. 근데 이 뮤 P-1은 항상 C 스타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FP 스타에 있는 애들 여기로 보내는 거는 뭐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FP 스타로 보낼 수도 있고 C 스타로 보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다른 데로도 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GP 스타 같은 걸로도 보낼 수도 있어요. GP 스타는 여러분들이 이제 GP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 여러분 처음 공부할 때 PGP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FP로 가는 코션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멀티플리커티브 유닛들,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여전히 서젝티브 맵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리프트 할 거냐는 건데, 여기도 이제 항상 잘 리프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GP 스타에는 뮤p-1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러분들 한마디로, 그러니까 딱 바이 핸젤 렘마죠. 그러니까 FP에서 해를 갖는 애들을 GP로 리프트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GP 스타에는 뮤p-1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그러니까 캐노니컬하게 각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랑 뭐 거의 같은 애들이니까 걔네들을 이제 보내는 거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보통은 이런 걸 쓸 때 많이 쓰이죠. GP에 있을 때 GP든 GP 스타든 이런 애들을 우리가 1 플러스 GP 스타에 대한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데, GP 스타는 인버터블한 애들이죠. 그러니까 놈이 다 0인 애들인데, 원래 GP를 잘 분석해 보면, GP 스타를 생각하지만 GP를 먼저 얘기해 보면, P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애들, 1 플러스 PGP, 2 플러스 PGP, 이렇게 쭉 이렇게 같은 애들이 있어요. P-1 플러스 PGP. 이런 애들이 피계가 있는 거죠. 이제 코셋들이 PZ로. 그 코셋들이 이제 각각 코셋들로부터 이제 FP로 이제 대응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요 녀석만 빼면 나머지가 다 유닛인 거죠. 유닛이 되게 많아요. 이 유닛들은 이제 PID 갤 펑션을 할 때 익스포넨셜 같은 걸 정의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컴플렉스 어널리틱하게 공부할 때는 익스포넨셜이 굉장히 좋아요. 인타이어 펑션이죠. 근데 로가리즘은 이제 멀티밸류드 펑션 같은 거 되니까 이제 브랜치 컷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자꾸 이제 작업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은 쉬운 어떤 의미로 잘 정의되고 하는데 로가리즘이 좀 잘 안 되는데, 피아딕 월드에서는 급수를 잘 보시면, 급수꼴을 보면은 익스포넨셜보다 로가리즘이 좀 더 수월합니다. 로가리즘이 더 피아딕에서는 좀 더 좋은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레디어스 오브 컨버전스가 훨씬 더 커요. 익스포넨셜은 작아. 그래서 GP에 있는 걸 익스포넨셜을 예를 들면 취하려고 해도 뭐 웰디파인드가 안 됩니다. 수렴을 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수렴을 하게 하려면 이 레디어스 안에 들어오게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이 1 플러스 PGP가 이 레디어스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GP 스타에 있는 애를 여기로 이렇게 떨어뜨리고 싶어요. 어떻게 떨어뜨릴 거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각각 코셋들이 FP 스타랑 대응되니까 이 FP에서 이 각각 코셋으로 가는 어떤 내추럴 아이덴티피케이션 찾는 거죠. 그게 이제 저런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A랑 마드 P로 콩그런트 하니까, 그러니까 얘랑 A랑 곱해버리면 얘가 사실은 1 플러스 PGP 같은 거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이런 걸 뭐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보내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타입 커뮬러 리프트들이 이런 피아딕 L 펑션 입장에서는 이제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식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타입 커뮬러 리프트를 소개를 안 해서 소개를 하고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가우스섬, 여러분들 가우스섬은 또 많이 했죠. 가우스섬은 시간이 없으니까 가우스섬, 자코비섬은 생략할게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캐릭터들의 합인데, 하나는 애더티브한 거고 하나는 멀티플리커티브한 거예요. 그걸 일종의 이제 가우스섬을 맨 처음에 등장하게 된 뭐 역사적인 건 여러분들이 잘 알죠. 가우스가 어쨌든
쿼드라틱 레시프러스 로 같은 거 증명할 때 이제 가우스섬이 등장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쿼드라틱 필드도 아벨리안이니까 얘가 시크라타임 필드에 있을 텐데 어떤 시크라타임 필드에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P가 4K 플러스 1이면 1이고 부호가 4K 플러스 1이면 P고 P가 4K 플러스 3이면 마이너스 P 같은 거죠. 얘가 사실은 여기 안에 들어있거든요. 요거의 합으로 루트 P 같은 걸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면 합으로 얘를 표현한다는 거는 뭐 AI, 제타, PI 이런 것들이 제곱했을 때 P 스타가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이거를 만족하는 애가 바로 그러니까 이 필드가 여기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런 루트 P라는 애가 이런 제타 P로 제너레이트 되는 걸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게 제곱하면 이런 식으로 얻어지는 거죠. 이런 걸 만족하는 이런 서메이션이 뭘까? 이게 바로 가우스섬이죠. 가우스섬이 이런 거에서 등장했는데 많이 등장해요. 지금 여기서 가우스섬이 등장한 이유는 스티켈버거 정리에서 어떤 스티켈버거 정리의 그 스테이트먼트는 프린시펄 그러니까 이미의 프랙션 아이디어를 있을 때 그러니까 스크라탄 필드 안에 들어있는 M이 예를 들면 Q, 뮤, M이라는 어떤 스크라탄 필드 있고 A가 이제 M의 프랙션 아이디어래요. 그럼 얘가 아이디어 클래스 그룹에서 뭐일 수 있죠? 그럼 얘가 그러니까 베타 세타라고 그러니까 세타라는 걸 제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스티켈버거 시어렘을 소개하려면 스티켈버거 아이디어부터 차근차근 소개해야 되는데 일단 뭔가 있어요. 뭔가 있는데 이런 애가 있어서 A를 이런 애를 하면 프린스플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프린스플이려면 이런 걸 프린스플이라고 증명하는 방법은 어떤 엘리먼트를 찾아야 되죠. X 뭐 M 스타 프랙셔널 프린시플 프랙션 아이디어니까 어떤 엘리먼트를 찾아야 될 거예요. 어떤 엘리먼트로 제너레이트 된다. 얘가 프린시플이랑 보이려면 얘가 프린시플 아이디어의 정의에 따르면 어떤 애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애가 X라는 애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가우스섬 이런 거에 후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스켈버거 정리 꼴에서 따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의 그러니까 챕터 6에서는 가우스섬을 가우스섬과 자코비 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스티켈버거 정리를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다음 같은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 소위 말하는 소수 파트죠.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요런 요런 작업이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리얼 파트죠. 세타라는 거를 이 아까 이런 M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다음 같이 합니다. 이 G는 갈로아 그룹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그러니까 스켈버거 정리를 제일 쉽게 알려면 그냥 정리는 좀 더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렵지만 얘네들은 이제 M이 서브 필드니까 코션트 필드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아벨리안이니까 다 갈로아가 되죠. 그래서 M이 Q 뮤M일 때 이런 걸 스테이트먼트를 이해하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시그마 A는 이거 원소들이고 그러니까 그룹링이라는 거는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룹링은 여러분들이 대수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그룹링은 링이 있고 그룹이 있어요. 얘가 뭐 링이면 되는데 그럼 얘를 이렇게 쓰는 건 포멀하게 링에 있는 원소랑 그룹에 있는 원소를
포멀하게 쓰는 겁니다. 유한합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덧셈 개수, 그러니까 같으면 개수들끼리 더하고 링이니까 연산이 있겠죠. 다르면 다른 거예요. 그냥 다 베리어블로 보는 거예요. 그룹의 원소들은. 덧셈 할 때는 이 G에 있는 원소들은 문자처럼 폴리노미얼의 뭐 그 인디터미네이트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변수들로 보고 G는, 그리고 그냥 포멀하게 돼요. 이건 포멀 프로시저예요, 다. 근데 곱셈은 이거는 분배 법칙 쓰면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폴리노미얼도 x랑 x제곱항이랑은 더하긴 안 되는데 곱하긴 되죠. 똑같이 여기서도 그렇게 돼요. G랑 G'이랑 그냥 곱해주면 돼요. 얘는 새로운 그룹의 원소가 되니까 이 그룹의 베이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G를 그냥 T라는 걸로 제너레이트 되는 그냥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RG는 뭐가 돼요? 폴리노미얼 링이 아니죠. 폴리노미얼 링보다 조금 더 커지죠. 음수 파트도 다 허용하는 로랑 파워 시리즈도 아니죠. 로랑 파워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무한대까지는 허용을 안 하니, 무한대라는 건 없으니까 엘리먼트를 뽑으면 유한하게 뽑을 수 있으니까 얘는 로랑이 되겠네요.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래다가 로랑은 또 무한대까지도 허용해야 되니까 양방향으로 다 폴리노미얼인 거죠. 이런 걸 T 인버스라고 쓰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그룹링이 이제 무한 시클릭 그룹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룹링은 이제 그룹 액션을 생각할 때 링도, 그러니까 링을 이제 코에피션트로 보고 어떤 마줄에다가 액트를 하는 거예요. 얘가 원래 G 마줄이라는 거는 베이스 링이 있고, 그럼 얘는 사실은 그룹 링에 대한 마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룹 액션이 있는 거죠, 요거를. 그럼 저기 마줄이라 M이라고 썼지만 아까 필드도 M이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 어떤 마줄을 A라고 하면 얘를 이제 액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룹링을 많이 공부하는 것 중에 여기 스티켈버거 정리해서 이제 메인으로 하고 있는 거는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면 그룹링이 먼저 쪼개져요. 물론 어나일레이트 하는 거지만 그 허브란트 정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룹링에 대해서는 성질 어떤 걸 쓰냐면 당연히 그룹링이 어떤 마줄에다가 액트를 하면 이건 그룹 액션에서 똑같은 거죠. 만약 그룹링이 A 그러니까 두 개로 쪼개졌어요. R1 곱하기 R2로. 그럼 그룹 액션의 정의에 따르면 R1 마줄, R2 마줄로 얘를 이렇게 쪼갰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액션 정의를 잘 살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형대수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베이스 찾고 뭐 그러겠지만 이제 논트리비한 걸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하는 거죠. 왜냐면은 선형대수는 n by n인데 뭐 1차 함수라고 해도 아무리 그러니까 리니어 펑션이라고 해도 베리어블이 여러 개면 힘든데 베리어블이 하나면 쉬운 거죠. 그리고 스칼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한다는 거는 어쨌든 n차원의 공간을 1차원으로 잘 쪼개서 액션이 1차원에 알고 봤더니 각각 팩터에 그냥 액트하는 거랑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액션을 쪼개고 나면 훨씬 더 쉬워지죠. 그러니까 뭐 레프레젠테이션 이론할 때도 항상 많이 하는 건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스터디를 한다는 거는 결국 이런 마줄이, 그러니까 그룹이 액트하는 어떤 마줄이 있는 거고 그걸 이리듀서블 컴포넌트로 쪼개는 건데, 근데 그룹 자체가 이 셀프가 쪼개지면은 훨씬 쉽죠. 근데 그룹을 쪼개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제 그룹을 쪼개는 게 사실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아이겐 스페이스 찾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만약
G1 곱하기 G2다. 이런 식으로 쓰였으면 그룹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고 치면 아이덴티티가 뭐죠? 보통 그냥 그러니까 멀티플리커티브 노테이션을 쓴다고 치면 얘는 사실은 1 곱하기 1이 되겠죠. 보통은 이런 애들은 사실 그룹은 안 되죠. 왜냐면 뭐 예를 들면 0 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애들 그러니까 그룹 링 입장에서는 안 좋은데 0 같은 거 있으면 이 곱셈을 각각 해야 되니까 어쨌든 1,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이라기보다는 뭐 양쪽 다 그룹 링이라고 봐서 뭐 여건이 없을 수 있다고 치면 어쨌든 아이덴티티는 1,1로 갈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쪼개지고 나면 좋은 점이 1,0이랑 0,1 같은 애들이 있어서 아비트러리한 애들은 요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죠. 여러분들 뭐 2차원 벡터 베이시스 잡으면 쉬운 것처럼 이렇게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는 애들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이제 2차원에서 벡터 있으면 x축 좌표 어떻게 구하죠? x 뭐 a, b였으면 그냥 첫 번째 좌표가 x축 좌표니까 a고 뭐 두 번째 좌표가 b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 베이시스 벡터랑 매적해서 구하죠. 근데 이게 그게 일종의 사실은 프로젝션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프로젝션 하는 프로젝트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사실은 각각 좌표로 이제 그러니까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있으면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켜가지고 얻으면 돼요. 그럼 이제 프로젝션에 해당하는 게 바로 아이덴포텐트입니다. 이런 쪼개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아이덴포텐트가 존재하면 걔네들은 사실 1,0, 0,1 이런 거 뭐 n개 있으면 1,0부터 쭉 있고 뭐 0, 두 번째 좌표가 1인 거, 세 번째 좌표가 1인 거 이런 거 쫙 쪼개서 쓰는 것처럼 그런 아이덴포텐트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덴포텐트 정의를 잘 보면 이렇게 쪼개려고 하는 거예요. 걔네들을 사실은 1, 0, 0,1 얘를 두 개 있다고 치면 그런 것들이랑 관련 있고 어쨌든 링이 아이덴포텐트가 있다는 거는 커뮤니티브 링이 아이덴포텐트가 있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 다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치 컴포넌트로 쪼개지는 거고 어쨌든 그룹 링도 링이니까 그런 링이 쪼개지고 나면 걔가 어떤 거에 액트할 때 마줄도 다 쪼개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스티켈버거 정리에서 결국 이런 그룹링을 생각하는데 혹은 이런 그룹링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포턴트로 쪼개지는데 이 G의 원소가 G가 파이나이트 그룹일 때 G의 원소가 여기서 이제 그 오리지널한 링에서 그룹링 말고 오리지널한 링에서 인버터블 하면 그 항상 아이덴포텐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챕터 6.3에 보면 아이덴포텐트를 G분의 1로 이렇게 잡죠. 이거는 그냥 내추럴하게 항상 잡는 건데 G의 원소가 어쨌든 인버터블 하면 그러니까 G분의 1이라는 거를 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유리수에서 하니까 Q 바에서 하니까 Q 바에서 하니까 요거가 이제 G 그러니까 X가 아니라 G죠. 이게 G의 원소고 요게 이제 Q바 있는 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원래는 이게 시그마에 대한 텀이고 이걸 시그마에 대해서 더해줘야 되는데 뭐 똑같은 거니까 얘를 빼낸 거죠. 그러니까 요 녀석만 요 녀석이 원래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다 똑같으니까 요 녀석을 밖으로 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런 그룹 얘네들이 아이덴포텐트가 된다는 거는 얘네들로 액트 해보면 쉽게 여러 가지 그 A, B, C, D라는 프로퍼티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오소노멀 베이시스랑 같은 거예요. 오소노멀 그러니까 오소고는 아이덴포텐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릴레이션들을 다 만족하는 거죠. 이제 B 같은 경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이런 아이덴포텐트를 우리가 이런 데다 쓰고 싶은 거예요. 갈로아 그룹이
그러니까 이거는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지마드 피지 스타니까 P랑 서로 소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소가 GP에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GPG를 만들어서 이 그룹 링에 대해서 아이덴포턴트를 생각할 수 있고 얘네들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클래스 그룹 오브 QBP 그러니까 얘를 뭐 C라고 부르면 C의 그 액션이 있죠. G가. 근데 우리가 그룹링을 GP로 택할 거면 이 링도 그러니까 이런 코에피션트도 C를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C 액션을 취하려면 이거의 아벨리안 그룹일 때 P 프라이머리 파트를 택해야 되겠죠. 나머지들은 뭐 트리비얼하게 액션이 잘 정의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P 프라이머리 서브 그룹을 생각할 수가 있고 걔네들을 이제 A라고 부르면 드디어 R이 여기다 액트를 합니다. 그러면 캐릭터마다 R이 사실은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원래는 아이덴포턴트로 캐릭터들로.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 A도 A 아이들로 쪼개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허브란트 리벳 정리해서 하고 싶은 거는 혹은 이화사학 메인 컨젝처에서 하고 싶은 건 얘네들을 각각을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쪼갰으니까 조금 수월해지지 않겠냐. 이제 스티켈버거 정리는 어떤 특정한 C랑 이 I번째에 대해서 C랑 이런 애들이랑 베르누이 넘버 얘가 AI를 죽인다. 그러니까 여기에 액션을 취하면 죽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 AI에 임의의 원소들이 있으면 걔가 어쨌든 논트리비얼한 클래스인데 그럼 프랙션 아이디얼이 있고 그 프랙션 아이디얼에 요거를 때리면 프린시플 아이디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켈버거 정리는 여러분들이 그냥 책에 있는 걸 쭉 따라가면 돼요. 이게 아주 간단하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M이 시크라타믹 필드일 때로 한정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좀 더 수월합니다. 근데 그래도 뭐 아주 간단하지는 않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가우스섬을 잘 분석해서 가우스섬에서 가우스섬들이 각각 이제 프라임 팩토라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각각 프라임 팩토라이제이션 파워로 등장을 했을 때 그 스티켈버거 엘리먼트, 스티켈버거 엘리먼트도 정의를 안 했네요. 스티켈버거 엘리먼트를 제가 옛날 까먹어가지고 아까 제가 스티켈버거 엘리먼트를 정의하다가 그룹링으로 바로 넘어갔네요. 아, 정의했군요. 정의하고도 맨날 까먹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프랙셔널 파트를 보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프랙셔널 파트가 M이 이제 P가 될 거고 P분의 A 꼴로 그냥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쓰여서 그 아이덴포턴트랑 비슷하게 생기죠. 그랬을 때 이제 스티켈버거 정리는 스티켈버거 아이디얼에 있는 애들이 다 아이디얼 클래스를 어널레이트 한다. 그러니까 그 어널레이트 하는 아이디얼, 그러니까 어널레이트 한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은 임의의 프랙션 아이디얼을 저 그룹 액션을 하면 프린시플 아이디얼이 된다. 그럼 프린시플 아이디얼이 된다는 말을 증명하려면 그럼 프린시플 아이디얼이 되는 애들 찾아야 되는데 그런 녀석이 보통은 이제 가우스섬으로 표현이 된다. 그게 이제 스티켈버거 정리의 이제 핵심 아이디어 라인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허브란트 정리는 사실은 스티켈버거 정리를 그냥 특별하게 P 시크라타믹 필드에다가 대입하면 돼요. 대입하면 이게 어널레이트 하니까 결론이 뭐예요? AI는 어쨌든 P그룹이잖아요.
오더가 P 파워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만약 P가 요 AI의 그러니까 오더를 나누면 당연히 그러니까 논트리비얼하다는 얘기죠. P 그룹이기 때문에 논트리비얼하면은 저기 항상 있는 건데 논트리비얼하면은 요 녀석이 논트리비얼하면 요 녀석을 어나일레이트 해야 되니까 얘도 P의 배수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P의 배수가 아니면 P의 배수를 어나일레이트 할 수가 없잖아요. 얘는 일종의 어떤 그러니까 사실은 C를 잘 잡으면 이 앞에 팩터도 P랑 서로 소가 되게 해가지고 요 녀석만 어나일레이트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저거는 어쨌든 숫자잖아요. 어떤 숫자인데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이제 어떤 걸 어나일레이트 하려면 그 오더를 나눠야 되겠죠. 오더를 나눠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서 쉽게 가는 게 P가 B 이걸 나누는 거고 이건 이제 아까 이제 베르누이 넘버를 이용하면 얘가 이제 B 이걸 나누는 거를 그냥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허브란트 정리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1930년대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미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 쪼개고 우리가 그럼 이거에서 부족했던 건 뭐냐? 그러니까 양쪽의 오더도 똑같다는 걸 알고 양쪽의 오더도 똑같다는 걸 알고 이 숫자가 이 숫자를 나누는 것도 아는데 그게 이제 이런 제너럴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구조도 모르고 이 AI라는 P그룹의 구조도 모르고 얘가 C클릭인지도 모르고 얘를 그러니까 베르누이 넘버가 나눈다는 걸 아는데 이게 같다고 할 수도 없고 반대로 이 P가 나누면 그러니까 왼쪽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엄밀하게 보면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이 왼쪽이 얘를 어널레이트 하는 건 이 한 방향인데 얘가 논트리비얼하다고 해서 얘를 어널레이트 하는 건 뭐 얘가 0이어도 어널레이트 하니까 얘가 트리비얼하면 항상 모든 건 다시 어널레이트 하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얘 원소를 다 이렇게 뭐 안다고 해도 피스 바이 피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은 이걸 사실은 다 베리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역방향도 쉽게 될 거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이 본질적인 뭔가 그러니까 이 역방 스티켈버거 같이 그러니까 한 방향이 되게 쉬운 그러니까 정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허브란트 정리는 리벳 정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월해요. 그러니까 책에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물론 PID 갤펑션 같은 것들도 많이 인발브도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그냥 초심자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허브란트 정리까지는 그러니까 학부생들한테 프로젝트로 그냥 딱 증명해라 하면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리벳 정리를 하려면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졸업 논문급으로 가는 거죠. 좀 더 복잡해지는 프로젝트가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제가 리퍼한 그러니까 링크 걸어놓은 페이퍼를 보면 칼왕 에릭슨이라는 친구가 쓴 페이퍼를 보면 그 친구는 그걸 아마 예, 학부 때 졸업할 때 쓴 건지 마스터 세시스라고 거기서 이제 마이너 세시스라는 게 있거든요. 학부생에서 그러니까 석사학위를 받는 대체 시험 같은 건데 그거로 쓴 건지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거를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이제 저희가 이번 학기 수업 시간 내내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종의 그 워밍업이었어요. 이게 허브란트 리벳 정리를 둘 다 하는 게 제 사실 골은 아니에요. 골은 이제 리벳 정리를 소개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리벳 정리를 그냥 처음부터 막 이렇게 들이대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걸 좀 소개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 계산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수월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늘까지로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살짝 리뷰하는 걸로 끝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좀 더 호기심이 가는 친구들은 그 워싱턴 책을 챕터부터 6챕터까지 보면 그 챕터 5의 내용들을 조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냥 믿고
챕터 5의 내용을 그냥 믿은 다음에 챕터 6을 보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챕터 5의 내용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챕터 6은 쉬워요. 여러분들이 잘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리벳의 정리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